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암호화폐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제 목소리에 힘이 없다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가지고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해서 그랬던 것인데 지금은 괜찮고요. 저는 괜찮은데 비트코인이 많이 얻어맞았죠. 그래가지고 밤새 이렇게 가격이 쫙 빠진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우려를 했었던 3150불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이렇게 우려를 갖게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3150불 깨지면은 그 밑으로 또 밀릴 수도 있겠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2900불 딱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전에 지금부터 상승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될 만한 그런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셧다운이 최장기간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최장기간. 그래서 그동안 진정됐었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아직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되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개장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멕시코 장벽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피해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한 피해를 크게 능가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리고 역대 최장 기록 23일째 셧다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벽을 설치한다면 나라 전체의 범죄 비율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일단 최소한 이제 자기가 한 말은 지키고 미국의 안위를 생각하는 모습은 좀 보기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은 국내 소식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10년, 암호화폐 거래소 도박장인가 산업 동반자인가. 무수한 거래소가 난립할 정도로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지위는 아직도 모호한 그런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상태다. 특히 정부는 취급업소로 부를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좋지 않은 기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및 거래소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일관된 편이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주장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과 블록체인 운영반 연구 범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배제했다. 중소기업 벤처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즉 거래소 업종을 벤처 기업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렸다. 표준 산업을 분류로 만드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척이라는 게 정부의 속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분류 코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라며, 사업으로는 인정하지만 벤처로 지정해 세금을 지원할 정도는 아니란 의미로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빠진 것인데 그 부분만 과도하게 주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국내에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킹도 많이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소들 측에서는 제발 규제를 해달라, 세금 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기라든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두리 펌핑 등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난데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좀 약간 어이가 없죠. 이제 규제를 해달라니까 전쟁을 선포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더욱더 많이 안 좋아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최근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많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장려를 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정치인들에게 많이 로비를 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환전해드립니다 라고 20대가 사기를 쳤다가 실형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중국인이 이 A씨,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A씨의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보내주면은 이를 원화로 바꿔서 B씨에게 넘겨주고 환전액의 0.5%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에게 이 한국 청년이 사기를 쳐버렸죠. 그래서 환전해서 주기로 해놓고 그거를 꿀꺽 해버렸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1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돈을 이제 유흥비랑 사업자금으로 모두 써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많이 치는데, 이번에는 이 한국 청년이 이제 중국인에게 사기를 쳤는데 죄질 자체는 아주 불량합니다. 근데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네요. 자, 1억을 헤쳐먹었는데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까 너도 나도 사기를 치는 겁니다. 최소한 10년 혹은 16년을 때렸어야 되는데 이 새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은 징역 사고 나면 군대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범죄자들은 군대 안 간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 또 안 좋은 일이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인식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 쌍놈의 새끼가 마련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소식이 있는데 이제 미국 대선이 2020년에 열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존 맥아피, 이제 그분이 암호화폐를 알리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톨시 가발드라는 여성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와이 출신입니다. 하와이 출신이고 다음 2020년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년 불장 때 암호화폐가 최고가에 도달했을 때 이더리움이랑 라이트코인을 구입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CCN에 따르면은 1,001불에서 15,000불 사이에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을 구매를 했는데 이때 시기가 2017년 12월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고가에 달했을 때 이런 암호화폐를 구입한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렸겠죠. 그때 손절을 안 쳤으면 지금까지 존버를 하고 있을 텐데 자, 과연 이분이 대선을 뛰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할지 안 할지 좀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겨울철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 디벨로퍼의 연봉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17만 6천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1억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평균 연봉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야, 너 미국으로 가라. 연봉 많이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미국 가서 일을 하시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건너뛴 소식. 전 비트토렌트 임원이 트론은 비트토렌트의 암호화폐를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스틴 선이 그 비트토렌트를 인수를 하면서 잘린 사람인데 당연히 좋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이거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만 알려드리면서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좀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십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이제 이 리그 오브 레전드 회사랑 이 리퍼리움이라는 회사가 이제 협업을 맺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토큰을 지급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RFR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승리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마다 토큰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암호화폐나 미국 달러로 교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래서 방심해서 안 될 부분 이 RFR 토큰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로 0.002센트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뭐 토큰이 상승하게 된다면 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9개의 암호화폐 회사들이 정기를 관리하는 그랜트 퍼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세를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소식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한 스트리머가 룬스케이프 게임 방송을 하는 동안 7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을 비트코인을 통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지금 보시면은 7만 달러를 이제 후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비트코인 4개를 통째로 받은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 사람의 반응을 잠깐 볼까요? What? Is that real? 처음에는 못 믿겠죠.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제가 이걸 다 보고 싶은데 뒤에 백그라운드에 음악이 있어가지고 또 저작권 걸리는 것 때문에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인데 중국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 나이를 한번 조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25세에서 34세 비중이 제일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어택이 있었죠. 51% 이중지불 공격이 진행이 됐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해커가 10만 달러를 gate.io에게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거래소에게 해킹한 돈을 돌려줬는데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해본 결과 아마 이 사람은 화이트 해커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킹을 한 다음에 해킹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 돈을 돌려준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다음엔 좀 신기한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이트 이름은 코인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 닌텐도 스위치 아니고 코인 스위치인데 말 그대로 코인들을 교환하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비자와 마스터카드로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점은 여기는 KYC, 그 본인 인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싫으면 여기 와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환하고 싶으신 암호화폐를 선택을 하고 이제 30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선택을 하고 이제 거래 딜을 약간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옵션이 나옵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거래소별로 이렇게 나오죠. 거래소 이름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약 0.5%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저도 한 번도 안 사용해봐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곳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추측을 남겼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바로 이제 일본식으로 하면 나카모토 사토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카모토 사토시의 앞글자 두 개를 따면은 나사가 된다. 그래서 미국 나사가 비트코인을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탐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낙관론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꽤 높은 가격을 비트코인이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욕을 뒤지게 먹고 나는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예측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양반이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서 주식시장으로 넘어가가지고 2019년에는 주식시장이 흥할 것이다, 15%에서 17% 정도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박쥐처럼 날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소리는 나도 하겠다. 그냥 가가지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그냥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되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탐리 나름 소신 있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박쥐 같은 남자였습니다. 박쥐 닮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배트맨, 이 시대의 진정한 배트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좀 웃기는 사진인데 곰들이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장을 의미하는 곰, 그리고 이제 상승장을 의미하는 불, 황소인데 그 황소가 무서워서 이제 곧 다가올 상승장 때문에 곰들이 무서워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이렇게 재밌는 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이 보시다시피 미국 달러에 이렇게 폭탄 도화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달러의 강세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걱정도 되면서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면서 암호화폐 토큰을 벌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이나 활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이 토큰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친숙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1월 10일 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된 거긴 한데 이제 꽤 중요하고 좋은 기사라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런 영상들이나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런 도움으로 제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